봅시다. 로그 함수.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게 지수 함수죠.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야. 그러니까 그냥 요 정도가 답니다. 얘가 지수 함수였지? 얘의 역함수를 로그 함수라고 할 거야. 안녕. 우리 역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지? y는 x 대칭이죠. 그럼 얘 y는 x 대칭 한번 해볼게. y는 x라는 거는 x랑 y 자리만 바꿔주는 거지. 그럼 x는 a의 y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이 y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지수를 구하기 위해 태어난 게 로그니까 y는 이 밑이 넘어가면서 로그 a의 x라고 쓰죠. 그치? 그래서 로그 함수는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 y는 로그 a의 x. 얘가 로그 함수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야. 실제로 역함수 구했더니 로그 나왔잖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때 로그가 있고 이 진수 자리에 뭐 또는 밑에 있어도 되긴 한데 보통 진수 자리에 있는 거를 이제 로그 함수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를 로그 함수라고 할 거고요. 그래프를 또 그려야 되는데 그 전에 지수 함수를 좀 써볼게 얘들아. 우리 지수 함수는 개형이 두 가지였지. 이렇게 생겨서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눴었죠.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여서 이렇게 그려졌죠. 그 다음에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졌지. 그래서 이때는 증가함수라고 했고요. 이때는 감소함수라고 했어. 이때 우리 정의역을 좀 써보자 얘들아. 이 둘의 정의역을 좀 쓸게. 둘 다 정의역은 어때? x에 넣으면 안 되는 값들이 혹시 있니? 안 되지. x에 다 넣을 수 있잖아. x에 이거 다 그려지잖아. 그래프 지금 보면. 정의역은 모든 실수죠. 그 다음에 치역을 볼게. 치역, 다시 말해서 y값이죠. y값은 어디에서만 그려져? 0보다 큰 부분만 그려지죠? 0보다 큰 부분만 그려지죠. 양수인 부분에서만 놀잖아. 양수인 부분에서만. 그치? 그리고 항상 몇 컴마 왜 슬지나? 0,1을 지나죠. 그 다음에 점근선이 존재했어. 점근선이 어디야? 여기? 무슨 축? X축. 다른 말로 뭐야? Y는 0이었죠. 그치? 자, 그러면 나 이제 로그 함수를 그릴 겁니다. Y는 로그 A의 X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지금 지수 함수의 개형이 두 개잖아. 근데 얘는 요놈의 역함수야. 그럼 여기에서도 개형이 몇 개밖에 안 나오겠어? 두 개밖에 안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볼 거야. 그러면 이때 그려볼게. A가 1보다 클 때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잖아. 그럼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 0하고 1 사이일 때는 요렇게 Y는 X가 있을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됐지? 그럼 지금 보면 얘들아 얘는 X가 쭉 오른쪽으로 가면서 Y 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그럼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가 돼. 얘 증가함수야. 얘는 X가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Y 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 내려가고 있죠? 감소하고 있는 거죠. 감소함수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정의역하고 치역을 볼 겁니다. 정의역을 보니까 얘들아 이번에는 정의역 X 값이 어디 쪽에서만 그려져? 양수인 부분에서만 그려지지 않아? 그러니까 정의역이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치역 Y값이야. Y값은 지금 다 어때? 다 나오지. 맞아. Y값은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얘는 몇 컴마 몇이 되겠어? 1,0을 Y는 X 대칭 시켰으니까 1,0이 되겠죠. 실제로 X에 1 넣으면 진수가 1이잖아. 이거 너네 로그 다 영상 다시 보고 왔냐? 진수가 1이면 얼마야? 안 봤어? 지수가 양심적이네. 진수가 1이면 얼마야? 0이죠. 그지? 알고 있어야 돼. 진수 1이면 0이잖아. 그러니까 X에 1 넣으면 0 나오겠죠.
됐지? 그 다음에 얘들아 점근선이 또 있을 거야. 지금 너네 봤을 때 점근선 어디야? Y축 되겠죠. 왜냐하면 얘를 Y는 X 대칭했으니까 여기 그려지겠지. 이렇게. 얘가 점근선이 될 거야. Y축은 다른 말로 뭐가 되냐면 X는 0이 됩니다. 그치? 이게 다야 얘들아. 지수함수를 Y는 X 대칭한 거야. 그치? 그래서 얘들아 Y는 X 대칭을 했다는 건 X랑 Y의 역할이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정의역, 치역도 지금 둘이 바뀌었잖아. 됐죠? 그리고 0,1을 지나는데 얘도 같이 Y는 X 대칭했으니까 1,0이 될 거고요. 점근선이 Y는 0이었어. 그럼 Y가 X로 바뀔 거 아니야? X는 0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로그 함수의 다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네한테 Y는 로그 5의 X를 그려달래. 그러면 X축, Y축이 있을 때 Y축을 점근선으로 하면서 A가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예를 들어 Y는 로그 5분의 1의 X래. 그럼 이번에 밑이 0하고 1 사이니까 점근선 Y축 하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번 더 보면 얘들아 5분의 1은 로그 5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1제곱인데 이렇게 되지? 그럼 너네 얘들아 밑의 지수도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 역수로 나가는데 그냥 어차피 마이너스 1에 역수니까 그냥 마이너스 로그 5의 x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 그럼 얘들아 얘는 이런 함수다. 그럼 양면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y는 로그 5의 x가 되지 않겠어? 그럼 지금 얘랑 y의 부호가 다르네? 무슨 축 대칭한 거야? y의 부호가 다르니까 x축 대칭. 얘랑 x축 대칭인 거야. 됐죠? 아, 밑이 다르니까 밑이 역수관계야. 밑이 역수관계일 때는 x축 대칭 관계라고도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지수를 앞으로 뺄 수 있으니까. 됐지? 그리고 얘들아 항상 로그 함수를 할 때 너네가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로그에 아마 로그를 하면서도 언급은 했을 텐데 밑과 진수 조건이라는 게 있어. 이게 이제 너네가 로그 함수를 배우고 있다가 로그 방정식, 부등식을 배우면서 이제 무조건 그 문제 맨 앞에 이제 너네가 쓰고서 시작을 해야 돼. 그때 밑 조건이 우리 뭐였냐면 이 밑 A 0보다 일단 커야 되고요. 밑에 1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일단 얘들아 여기에 A 1을 안 넣기로 하지 않았냐? 그럼 얘가 그대로 이 A랑 똑같은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A 1 못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진수는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요걸 항상 너네가 생각을 하면서 로그 함수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하면 얘들아 점근선이랑 치역도 좀 당연한 거예요. 정의역은 x가 0보다 당연히 큰 범위밖에 못 들어오죠. 진수니까. 됐지? 그래서 개형은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렇게 두 개가 있다. 됐죠? 그럼 이제 너네한테 이런 거 그리라고 하겠지. y는 이런 거 그리라고 하겠지. 그치? 그럼 얘 마찬가지로 우리 항상 이런 거 하면 조상 찾아주잖아. 조상이 뭐겠어? y는 로그 5의 x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변한 거잖아. x 자리에 얼마가 들어간 거야 지금? x 마이너스 3. y 자리에는 이 마이너스 4는 원래 y 거잖아. y 플러스 4. 아, 그럼 이제 얘를 보고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야?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그럼 내가 얘를 이동시키면 원래 조상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지? 근데 얘가 3만큼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다?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 이동시켜주는 것보다 뭘 이동시켜줄 거냐면 점근선을 이동시켜줄 거야. 점근선이 x는 0이었잖아. 그럼 얘가 이동시키면은 점근선이 얼마가 되겠어? x는 3이 되겠지. 그치? x는 3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가 밑으로 내려가긴 하겠지만 어차피 증가함수일 테니까 똑같이 증가로 그려주시면 끝나겠죠. 이해됐니? 또 해볼까? y는 이렇게 볼까요?
얘는 얘들아 조상이 뭐겠어? y는 로그 3분의 1의 x가 되겠죠. 그럼 얘가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갔네? 준영아 어디 보고 있어? 그럼 x 자리에는 x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고 y 자리에는 5가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y 자리에는 얼마? y 마이너스 5가 들어갔던 거네. 그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는 5만큼 이동한 거야. 아, 그럼 원래 이 그래프는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점근선으로 해서 감소하는 함수였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만큼 이동시키면 점근선은 어디가 되겠어?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서 어차피 얘가 5만큼 올라가겠지만 어차피 감소함수일 테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점 하나 찍어볼까? 원래 이 점 좌표가 1,0이잖아. 그럼 얘가 똑같이 마이너스 2만큼 5만큼 이동하니까 몇 컴마 몇이 되겠어?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해주면 끝나겠죠. 그치? 한 번만 더 해볼까? 얘 하나 볼게, 이렇게. 그럼 얘네 얘들아 조상이 얼마야? 로그 2x 맞아. 얘인 건 똑같아.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변했다? 그럼 x 자리에 얼마 들어갔다고 볼래? 2x 플러스 4가 되기는 했는데 평행이동 해가지고 x가 2x가 될 방법이 있어? 없죠. 그럼 얘 모양을 조금 바꿔야 돼. 근데 우리가 로그의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로그의 합은 뭐가 된다 그랬어? 진수의 곱이랑 같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쪼갤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얘를 2에 x 플러스 2로 좀 이렇게 묶을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내가 이 식을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로그 2에 진수의 곱이니까 로그의 합으로 쪼갤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됐니? 근데 로그 2의 2는 얼마야?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었습니다. 그러면 로그 2의 x 플러스 2가 되고요. 얘 1이니까 더해서 얼마? 5가 되면 되겠죠. 됐지?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돌아왔잖아. 그치? x 앞에 개수가 1인 거. 그러면 다시 조상은 똑같아. 이렇게 변했네. x 자리에 얼마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야? x 플러스 2. y 자리엔 y 플러스 5. 그럼 이제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그럼 이제 바로 그려볼까? x 점근선이 얼마가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서 증가해, 감소해? 증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됐지? 그리고 점 하나 찍어볼까? 원래 얘가 1,0 지나잖아. 그럼 몇 컴마 몇이 되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됐냐?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그릴 건데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이제 좀 점근선을 좀 빨리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럼 지금 점근선 보니까 얘는 둘 다 x 마이너스 2네. 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이 마이너스 2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 맞아? 진수는 0보다 크다 그랬어. 그럼 그 진수를 보니까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 되잖아. 근데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점근선이 여기에서 나온 거야. 진수에서. 진수를 0 만드는 x값이 점근선이 될 거고요. 그때 이 밑을 보고 감수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끝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를 보면 돼. 얘를 보면 돼요. 얘를 보면 돼. 얘 지금 보니까 진수가 0 되게 만드는 x값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 그래서 점근선이 마이너스 2고 밑을 보니까 증가하죠. 아,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끝난다는 거지. 이해됐냐? 그래서 앞으로 진수가 0 되게 만드는 x값 점근선 찾고 증가인지 감소인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더 빠르겠죠. 당연히 얘들아 평행이동 시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로그 함수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냥 한번 좀 읽고 넘어가면 정의역은 양의 실수, 0보다 큰 실수만 보겠다는 거고 치역은 모든 실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클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 증가하니까 증가함수.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 그 다음에 1,0 지나고 점근선은 y축, x는 0이라는 거. 그 다음에 1대1 함수라는 게 얘들아, 가로로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함수 했잖아. 거기에 정의역은 양의 실수고 치역은 실수 전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1대1 함수지. 대응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래프는 지수함수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역함수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게 대칭이동이랑 뭐 평행이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똑같이 대칭이동 나오면은 우리 부호 바꿔주는 거.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로그 방정식이랑 부등식 같이 보고 넘어갈게. 로그 방부등식도 똑같아. 예를 들어 이런 거 풀어달래 얘들아. 일단 7번 말고 6번 먼저 보자. 얘 보면 얘들아, 너네 로그 2에 얘가 3 넣어야 된대. 근데 얘는 로그 2에 얼마가 돼? 아니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얘들아, 2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냐? 그러면은 2x-1은 2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아니 그러면은 2x-1은 얼마야? 8이 되네. 그래서 2x는 9니까 x는 2분의 9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죠. 얘도 얘들아 지금 보면 로그 2에 2x가 16이래. 그러면 얘도 2x를 여기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고. 그치? 밑이. 밑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얘들아. 그럼 16은 2x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은 2x는 4라고 써도 되나? 근데 뺄만하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 왜? x가 밑에 있잖아. 밑은 0보다 커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양수인 부분만 따지면 되는 거고 x는 2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 나오면 얘들아, 로그 밑이 같네? 그러면 뭐만 같으면 돼? 진수끼리 같으면 되죠.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고 봐주시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치? 이게 방정식.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나오겠죠. 치환하는 문제. 411번 같은 거 볼까? 얘는 치환해서 풀어주면 될 거 아니야. 뭘 치환할래?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할까? 그럼 이때 얘들아 항상 우리 치환하면은 뭐 해주기로 했어? 범위 체크 해주기로 했죠. 근데 우리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y값이 양수만 나왔잖아. 그지? 근데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y값이 전체 다 나올 수 있죠. 그럼 요 경우에는 우리가 범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냐면 y값은 모든 실수거든. 그치? 근데 대신에 x에 어떤 범위가 있으면 범위 체크는 해줘야 돼. 근데 이 경우는 x에 따로 어떤 범위 없으니까 요대로 써주고 치환해줍니다. 그럼 t 플러스 1에 t 마이너스 3은 5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5니까 넘어가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거죠. 그럼 얘 인수분해 해주면 t 마이너스 4에 t 플러스 2가 0인 건가? 그럼 t 값이 뭐 나와? 4랑 마이너스 2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끝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로그로 바꿔줘야지. 로그 3의 x가 4라는 거 하나,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2라는 거 하나. 마찬가지로 x값 구해줘야 되니까 3을 이쪽으로 이렇게 넘길 거야. 그러면 x는 3의 4제곱이라고 되겠죠.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야. x는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죠. 그럼 3의 4제곱이니까 81. 얘는 9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지? 그래서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문제가 있다. 됐냐? 그 다음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얘가 맨 처음에 우리가 풀었던 거는 당연히 밑을 똑같게 만들어줘야 돼. 밑이 똑같으면 진수끼리 똑같으면 로그 값이 같아지겠죠.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밑이 어때? 다르지. 그럼 밑이 다를 때 얘랑 값을 같게 만들고 싶어. 근데 너네가 밑에 상관없이 항상 지수가 1이면 뭐 나온다고 했어? 0. 그러면은 얘네 둘 다 진수가 뭐면 돼? 1이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x 플러스 4가 1이면 로그 2의 1, 0 나오죠. 로그 3의 1, 0 나오지. 그래서 둘이 같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x가 마이너스 3이 나온다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얘는 일단 진수가 같네. 그럼 뭐 하면 돼? 밑이 같으면 되죠. 첫 번째 x 플러스 6이랑 2x 마이너스 4가 같다고 풀어줘서 x는 넘어가서 10이라고 하나 나오겠지. 아니면 밑이 달라도 진수가 뭐면 된다고? 1이면 된다고. 그럼 x 마이너스 7이 얼마면 되는 거야? 1이면 되겠죠. 그래서 x는 8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됐냐?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로그 방정식 푸는 유형이 크게는 세 가지야. 그래서 맨 처음에 밑이 같을 때는 진수가 같다고 너네가 맞춰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상수로 나오면은 그냥 지수를 밑을 이쪽 밑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지? 아니면은 로그를 치환해줘서 똑같이 2차 방정식 푸는 것처럼 풀어주는 거. 그리고 혹시 밑이 다르면은 진수를 똑같이 1로 맞춰주면 되겠죠. 됐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거죠. 부등식. 자, 부등식도 똑같아. 근데 예를 들어 얘들아, 로그 2의 4랑 로그 2의 5 중에는 누가 더 크겠어? 2의 5가 더 크겠죠. 왜? 얘는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일 때는 진수가 더 큰 게 크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밑이 1보다 작으면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아, 그럼 얘도 똑같아 얘들아. 얘를 풀 때는 일단 지수가 이렇게 넘겨줘도 상관은 없어. 근데 3에 x 플러스 1이랑 4의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때 부등호 방향은 이 경우에는 그대로 돼야겠지. 이렇게. 맞죠? 밑이 1보다 크니까. 정확하게 얘들아 얘를 푸는 방법은 원래는 이거야. 2분의 1에 로그 4의 4라고 쓸 수 있지. 로그 4의 4는 1이니까. 이때 2분의 1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로그 4의 2분의 1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진수끼리 비교하는데 그냥 얘를 이렇게 한 번에 풀어줘도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 밑에 것도 한번 봐볼게. 우리 이렇게 진수의 지수가 있으면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잖아. 그럼 얘는 2 로그 5의 x가 1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 로그 5의 x는 2분의 1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럼 얘는 다시 이렇게 넘어가서 x는 5의 2분의 1제곱보다 작다고 되겠죠. 그래서 x는 루트 5보다 작다가 돼. 이렇게. 됐니? 근데 항상 얘들아 우리 특히 부등식 풀 때는 내가 이거 생각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지? 밑조건 지금 x가 진수에 있잖아. 맞죠? 그럼 처음에 x제곱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럼 이 경우에는 x가 0만 안 되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이제 이 2를 앞으로 내려줬잖아. 그럼 새로운 진수가 뭐가 돼? x가 되죠. 그럼 이제 x는 뭐보다 커야 되는 거야?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럼 너네가 마지막에 쓸 때는 얘랑 공통 범위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루트 5보다 작다라고 써줘야지 진짜 범위가 되는 거야. 그 다음 해볼게요. 17번 보면은 마찬가지로 저 범위를 풀어줄 건데 일단 범위 써주기 전에 밑과 진수 조건 속게. 진수가 지금 x가 있고 2-x가 있지. 그럼 첫 번째 x도 양수여야 되고 2-x도 양수여야 돼. 그럼 여기에서 넘어가니까 x는 2보다 작은 거지. 그럼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써고 그 다음에 풀어주는 거야. 그럼 지금 보니까 밑이 같으니까 진수끼리 비교해주면 되지. 근데 지금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 바뀌겠죠. 그래서 x랑 2-x에 대해서 요런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럼 얘 넘어가면 2x 되고 2가 되니까 x는 1보다 작다가 되는 거네. 그럼 이제 나는 이 범위도 만족해야 되고 이 범위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 둘에 뭐 풀어줘야 돼? 공통범위 써야지. 그래서 뭐가 돼?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 밑에 있는 거. 자, 일단 진수 조건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진수가 12-2x고요. x-3이야. 둘 다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12가
2x보다 작은 거니까 x는 6보다 작은 거 나오고요. 얘는 x가 3보다 커야 되네, 이렇게. 됐니? 뭐 공통범위 합쳐도 되고 마지막에 합쳐도 상관은 없어. 자, 그리고 지금 3분의 1이고 여기 3이네. 그럼 밑을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근데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그럼 마이너스 1 밖으로 나갈 수 있나?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로 나가죠? 역수로 나가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1. 그럼 얘 나가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냥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내가 이 부등식을 다시 쓰면 로그 3에 12-2x가 되고 로그 3에 x-3이 되겠네. 그럼 이제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에 대한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12-2x가 되고 x-3이 되죠? 그럼 이쪽 넘어가면 3x가 되고 얘 넘어가면 15가 되니까 x는 5보다 커야 되는 거네. 그럼 이제 이 세 개의 공통범위 다 따져야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6보다 작아야 되고 3보다 커야 되고 5보다 커야 되네. 그럼 공통범위 얘가 되겠죠? 그래서 x의 범위는 5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요거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항상 부등식 풀 때, 특히 부등식 풀 때는 이 진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거 없으면은 답이 이거 되는 거잖아.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항상 진수 조건 따져줘야 돼. 됐지, 얘들아? 정신 차려봐. 왜 이렇게 졸려하냐. 이런 문제도 볼게요. 로그는 얘들아 진수에 지수가 있으면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형태가 좀 많이 주어질 거야. 그때 지수들 다 앞으로 튀어나갈 건데 그때 일단 진수 조건 보면 x도 0보다 커야 되고 x 세제곱도 0보다 커야 되지. 그럼 일단 진수 조건은 x가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이 3 앞으로 떨궈주면은 로그 2의 x-3 로그 2의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미안, 요거 제곱이 사라졌네. 이렇게. 그럼 일단 여기에서 치환을 하라고 하면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겠지.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3t가 0보다 크다가 돼서 이런 식이 되네. 따라서 t는 0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얘들아. 아니면 이 치환이 귀찮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풀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 잘 보이면. 똑같이 로그 2의 x가 곱해져 있으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묶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이렇게. 이상한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어차피 모양은 같지 않냐?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로그 2의 x가 0보다 작거나 로그 2의 x가 3보다 커요 라고 풀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t가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올 테니까. 그럼 하나씩 해보자 얘들아. 얘는 0이야. 그럼 진수가 얼마였겠어? 1이었겠죠. 그러면 진수 x랑 1에 대해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그지? 얘도 보자. x랑 얘가 3이려면 진수가 얼마였겠어? 2의 세제곱이었겠지. 8이었겠죠? 그럼 8에 대해서 x가 더 크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의 범위까지 쓴 다음에 마지막에 얘랑도 해줘야 된다고. 됐죠? x가 0보다 커야 돼. 근데 여기서 1보다 작다라는 범위 나와 있잖아. 그럼 얘가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또는 8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 두 개 써주시면 되겠죠. 됐니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돼 얘들아. 그래서 항상 범위 제일 중요한 건 밑과 진수 조건 따지는 거. 그 다음에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밑이 1보다 작으면 진수에 대한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는 거.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볼게. 볼게요. 함수 fx에 대해서 f2가 5래. x에 2 대입해주는 문제네. 로그 a에 x에 2 대입하니까 4 더하기 1인가요? 얘가 5라는 건가? 그러면 로그 a의 4는 넘어가서 4가 되잖아. 이렇게. 맞니? 그럼 a가 이쪽 지수로 이쪽 밑으로 넘어가면 a의 4제곱이 되고
양변에 4분의 1제곱이니까 A는 4의 4분의 1제곱이 되겠죠. 됐지? 그럼 A가 4의 4분의 1제곱이고 F14 구해달래. 그럼 로그 A에 X에 14 대입하니까 16 더하기 1이 되지 이렇게. 근데 A가 4의 4분의 1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나? 4의 4분의 1제곱에 16은 4의 제곱이야 이렇게. 됐니? 그러면 미체 지수는 역수로 나갈 거고요. 얘는 그대로 나가. 역수로 나가니까 4지? 얘 그대로 나가니까 곱해서 그냥 8 더하기 1이 되겠지. 됐니? 왜냐면 로그 4에 4니까. 그래서 답은 9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다음 함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네요. 로그 함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자, 정의역은 0보다 크다. 맞아, 아니야? X값. 0보다 큰 범위에서 보는 거? 맞죠? 양수만 보는 거. 2번. 그래프는 1,0 지나고 X에 1 집어넣으면 진수가 1이면 0 나오니까 1,0 지나고요. 그 다음에 Y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거 맞고요.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지. 그러니까 X가 증가하면 Y 감소하는 거. 그 다음에 지수함수랑 Y는 X 대칭, 역함수 관계인 거 맞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얘랑 Y축 대칭이래. 근데 우리 이거 쓰면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얘 마이너스 앞으로 넘어가면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마이너스는 Y 거라 그랬죠. Y의 부호가 바뀐 거니까 무슨 축 대칭이 되는 거야? X축 대칭이 되겠죠. 다음. 자, 저 함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켰대. 그러면 Y 자리에 얼마 대입한다는 거야? Y 플러스 2를 넣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그러고, 그 다음 쭉 볼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으니까 뭐의 부호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죠. 이렇게 되네. 그럼 얘 좀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Y는 로그 5의 A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Y는 마이너스 로그 5의 AX 플러스 2가 되지. 그럼 이거 자리 좀 이렇게 바꿔주면 얘가 되나? 근데 2는 로그로 바꿔주면 진수에 얼마가 들어오면 될까? 25. 5의 제곱 들어오면 되죠. 이렇게. 그럼 얘들아, 로그의 차네? 로그의 차는 뭐야? 진수에? 나눗셈. 로그 5의 AX 분의 25가 되겠죠. 이렇게. 됐니? 그럼 이제 얘가 같다는 거 아니야? 그럼 둘이 같은 거니까 진수끼리 같으면 되죠? AX분의 25랑 2X분의 5가 같다는 거잖아. X자로 곱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곱할까? 5AX는 50X가 되네. 5A가 50이니까 A는 10이 되겠죠. 다음. 저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2분의 1의 a-b제곱이랑 같은 거를 구해달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 a, b, c, d를 다 구할 거야. 일단 로그의 함수를 알고 있잖아. 그리고 여기가 y는 x니까 항상 이런 거 있을 때 요렇게 y 값을 다 구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얘들아, 여기 점의 좌표가 a,1이 되나? 그럼 a,1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로그 2의 a가 1이라는 거네. 그럼 a가 얼마겠어? 2겠지 이렇게. 아, 그러니까 여기가 2였던 거야 이렇게. 그럼 다시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2니까 2점 좌표는 b,2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다시 여기다 b,2를 대입해주면 로그 2의 b가 2였던 거지. 그럼 b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2의 제곱 4가 되네 이렇게. 그럼 얘가 4니까 요렇게 올라가서 여기 4. 그러면 2점 좌표는 c,4가 되겠네 이렇게. 그럼 여기다 c,4 대입해주면 로그 2의 c가 4니까 c는 2의 4제곱 16이 되겠지 이렇게. 됐지? 그러면은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또 16이 돼서
이 점 좌표는 D,16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다시 대입해주면 로그 2의 D는 16이니까 D는 2의 16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일단 여기까지 구했고 얘들아.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2분의 1의 A-B제곱이랑 같은 거래. 그럼 2분의 1에 A-B라는 건 빼기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니까 얘 역수가 될 거고요. 제곱하니까 얼마야? 4가 되잖아. 그럼 너네 여기서 4 만들 수 있는 게 뭐야? 16에서 4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B분의 C랑 같겠죠. 그래서 B분의 C가 2번에 있네요. 됐죠? 다음. 자, 역함수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역함수 그냥 구할게 얘들아. 저 함수, 역함수 구하는 건 x랑 y 자리 바꾸는 거죠. 그럼 자리 바꿔주면 x는 로그 4에 y-2 플러스 3이 됩니다. y 구해야 되니까 3 넘어가면 x-3은 로그 4에 y-2고 4가 넘어가면 4에 x-3제곱이 y-2라고 쓸 수 있나? 됐니? 자, 그러면 y는 넘어가면서 이렇게 쓸게. 4에 x-3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x 앞에 개수가 2잖아. 그지? 그럼 얘 바꿔줘야 되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지? 그럼 y는 2에 2x-6제곱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6, c는 2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겠네요. 다음. 자, 로그의 대소관계네. 대소관계 비교하는 건 진수끼리 비교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밑을 맞춰준 다음에 일단 a는 앞에 있는 2는 진수의 지수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 다시 쓰면 로그 5에 9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b는 3이네. 그럼 얘는 로그 5의 세제곱이 되지 않겠니? 맞아. 그럼 얘 다시 쓰면 로그 5에 125. 그 다음 c 같은 경우는 로그 25는 5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근데 밑의 지수는 역수로 나가죠. 그럼 다시 쓰면 2분의 1에 로그 5의 115야. 근데 다시 이 2분의 1은 얘한테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다시 로그 5의 115의 2분의 1제곱이 되니까 로그 5의 루트 11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밑을 다 5로 맞춰졌고 그때 진수를 보면 9, 125, 루트 115가 되는 거죠. 그럼 일단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가 큰 게 큰 거죠. 얘네 중에 진수가 제일 큰 게 누구야? 125. 그러니까 B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 9랑 루트 115 중에 누가 더 커? 루트 115가 더 크죠? C, 그 다음 A 순서가 되겠네요. 다음. 자, 정의역이 저 함수에 볼게요. 일단 얘들아 이 함수를 좀 그려볼까? 점근선 어디가 나와? x는 마이너스 4분의 1 나올 거고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냐? 자, 이때 어차피 점근선은 크게 필요가 없고 이때 정의역을 1부터 6까지만 보겠대. 그럼 여기 1부터 6까지만 보겠다는 거잖아. 그럼 최소값이 어디에서 나와? 1에서. 최대값은 6에서 나오죠. x에 1 대입해 봅시다. x에 1 대입하면 y는 로그 5에 x에 1 대입하면 4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써지죠. 그럼 얘 얼마야? 1이니까 1 빼기 3이 돼서 마이너스 2. x에 6 집어넣으면 y는 로그 5에 24 더하기 1이니까 25 빼기 3 이렇게. 25는 5의 제곱이니까 얘 얼마야? 2. 그러면 2 빼기 3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 최소값은 마이너스 2.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아이고 송현아 졸려가지고 어떡해. 그렇게 졸려? 너무 졸려 보여서.
다음 볼게요. 자, 지금 또 이제 진수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2차식이 들어가 있죠? 그럼 똑같아, 얘들아. 일단 밑이 1보다 크잖아. 증가함수죠. 그러면 진수가 큰 게 최대값이 될 거고, 진수가 제일 작을 때 최소값이 될 거야. 진수를 먼저 그리면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입니다. 그때 x축, 이거 축의 방정식 얼마 나와? 1 나와. 그럼 이때 x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본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본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진수가 최소는 어디야? 마이너스 1. 최대는 1. 그러면 진수가 최대일 때 똑같이 최대가 될 거 아니야. 밑이 1보다 크니까. 다시 말해서 x가 1일 때 최대값, x가 마이너스 1일 때 똑같이 최소값이 나옵니다. 그럼 x의 1을 여기다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7이니까 얼마 나와? 로그 2에 8 나오죠? 그럼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얼마야? 3.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7이네? 얼마야 이번에? 로그 2에 4. 4는 2의 제곱이니까 2가 나오죠.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 곱해서 6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9번. 자, 얘는 뭐 해줘야 될 것 같아? 치환해줘야 되겠죠? 로그 2의 x를 t로 치환. 근데 정의역에 제한이 있잖아. 그럼 그때 t에 대한 범위 체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이때는. 됐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증가함수고요. 정의역을 1부터 6까지만 보겠대. 16까지만 보겠대. 그럼 x에 1 집어넣은 게 최소, 16 집어넣은 게 최대겠지? x에 1 집어넣으면 로그 2의 1이니까 얼마야? 0 나오겠죠? 진수가 1일 때는 0. 최대는 x에 16 넣었네. 16은 2의 4제곱이잖아. 얼마가 되겠어? 4가 되겠죠. 아, 그러면 나는 이제 t에 대한 범위 구했고요. 치환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얘들아 이제 x 잊어버려도 돼. 나는 얘에 대한 최대 최소 구하면 됩니다.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t값 얼마 나와? 1 나오잖아. 그러면은 0부터 4까지 이만큼이 되겠네. 따라서 t가 1일 때 최소, t가 4일 때 최대가 나오겠죠. 그럼 t에다가 1 대입. 여기 대입하면 1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얼마야? 2 나오고요. t에다가 4 대입해주면 16 빼기 8 더하기 3이니까 얼마야? 11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때 x값을 물어봤으면 1이랑 4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다시 말해서 로그 2의 x가 1 나올 때 x값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최소값 나오는 거야. 로그 2의 x가 1 나와야 되니까 x는 2일 때 나오겠죠. 그지? 그 다음에 로그 2의 x가 4일 때 10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x는 얼마일 때 나오는 거야? 16일 때 나오겠죠. 이해됐지? 그래서 만약에 x값을 물어보면 이 t를 원래 얘로 고쳐서 x값까지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지? 넘어갈게요. 10번. 자, 정의역이 저거인 최대값. 지금 얘들아 로그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특이한 문제들이 있어. 근데 다 푸는 게 정해져 있어. 지금 밑에도 x가 있고 진수에는 심지어 로그가 있잖아. 이렇게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는 양변에 똑같은 로그를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너네 어차피 뭐 예를 들어 x랑 y가 같다고 하면 로그 x랑 로그 y도 같을 거 아니야. 맞니? 그러니까 양변에 내가 똑같은 이런 로그를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그 로그는 여기 있는 이 로그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밑이 2인 로그를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그 2의 y는 로그 2의 x의 지수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이 지수에 있는 게 앞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라고 쓸 수 있겠죠. 됐니? 그럼 일단 이 y는 너무 신경 쓰지 마. 일단 요 놈의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됐지? 그럼 이놈의 최대값 구하는 건 다시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해 줄 거 아니야. 그리고 정의역이 1부터 8까지래. 얘는 증가함수고요. 1부터 8까지 보겠대.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t값 얼마 나와? 0. 8 집어넣으면 3 나오죠. 아, 그러면 얘 치환해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t 곱하기 t가 되네. 따라서 t제곱 마이너스 4t가 되죠. 그럼 얘는 위로 볼록에 축은 2 나오지. 그럼 0부터 3이니까 0부터 3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최대값은 2에서 나오고 최소값은 0에서 나오겠죠. 그럼 최대값 구하면 t에다가 2 집어넣으면 되네. t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얼마야? 4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4 값이 나오죠. t에다가 0 집어넣으면 0, 0이니까 아래로 블록이지? 위로 블록이었네? 이렇게 되죠. 그쵸? 미안. 여기 축이 t가 2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0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지? 고마워. 정신 나갔네. t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최대값이 0에서 나오고 최소값이 2에서 나오겠죠. 됐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때 얘들아, 얘가 구한 건 내가 y값을 구한 게 아니잖아. 뭔 값을 구한 거야? 로그 2의 y의 값을 구한 거죠. 이렇게. 됐나? 그럼 그때 y값이 진짜 최소값, 최대값이 되겠지. 이렇게. 맞지? 그럼 이때는 로그 2의 y가 0이니까 y값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고, 로그 2의 y가 마이너스 4니까 y는 2의 마이너스 4제곱 16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곱해주시면 끝나겠네요. 됐지? 다음 볼게. 우리 로그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었어. 밑과 진수를 바꾸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을 때 밑과 진수를 바꾸면 뭐가 된다 그랬지? 역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그 2의 3과 로그 3의 2 둘이 곱하면 1 나왔어. 이렇게. 왜냐면 둘이 역수 관계거든. 얘를 좀 이용을 할 건데 256은 4의 몇 제곱이야? 4의 4제곱입니다. 4의 4제곱이야. 그러면 y는 얘 4 로그 x의 4라고 쓸 수 있는 건가? 됐니? 그럼 내가 얘를 좀 너네가 익숙한 형태로 바꾸면 요렇게 쓸 수 있나? 이렇게. 됐니? 그럼 둘이 역수관계지. 그때 최소값 구해달래. 뭐 써야 되는 거야? 산술기하 써야 되는 거지. 그럼 이 루트에 곱한 개 안으로 들어가죠? 얼마야? 4가 되겠지. 루트 4는 2니까 얼마? 4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정식이네. 일단 얘들아, 방정식 이런 거 풀면 무조건 밑과 진수 조건 먼저 써줄 겁니다. 진수 조건. x 0보다 커야 되죠. 그 다음에 얘들아, 너네 이런 거 있으면 이 2를 앞으로 이렇게 떨궈줄 거 아니야. 맞니? 그러니까 x 플러스 2도 0보다 커야 돼. 다시 말해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됐지? 그리고 식을 다시 쓰면 로그 2의 x 더하기 2 로그 4의 x 플러스 2네. 근데 4는 다시 2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가 앞으로 나가면 약분돼서 그냥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러면서 3 이렇게.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죠. 그럼 로그 2의 x의 x 플러스 2가 3이라는 거고, 그럼 이 2가 이쪽 밑으로 넘어가면 x의 x 플러스 2는 2의 세제곱 8이 돼야 된다는 거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거고,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거죠.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4랑 2가 되겠지. 근데 x의 범위가 0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며. 다시 말해서 양수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x값은
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방정식 풀 때도 무조건 진수 조건 써주고 시작하는 게 좋아.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 자, 얘도 지금 맨 처음에 보면은 너네 이거 2 앞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줄 거 아니야. 그러면 x가 일단 0보다 크다라고 써야 되고요. 진수에도 들어있네. 아, 미체도 들어있네. 그럼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하나 더. 1이면 안 되죠. 요거 2개 써주고 시작해야 돼. 그리고 식 다시 쓰면 2 로그 4의 x 더하기 로그 x의 4 마이너스 3은 0. 근데 얘네 둘이 무슨 관계? 역수관계. 그럼 이런 문제는 치환해 줄 겁니다. 얘를 치환해 줘. 그때 x에 대한 범위는 없으니까 범위 체크 따로 안 해도 되고요. 그럼 2t 더하기 역수니까 t분의 1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지. 이렇게. 됐냐? 그럼 이거 다 뭐 해줄래? t 곱해줄까? 그럼 2t 제곱 얘한테 곱해주면 마이너스 3t 더하기는 0이 되겠죠. 2, 1에 1, 1에 이거 되지. 그럼 얘는 2t-1은 1에 t-1이 0인가요? 따라서 t는 2분의 1이고 1인 거지. 그럼 다시 t는 로그 4의 x였고 얘가 2분의 1인 거 하나, 1인 거 하나 2개 구해야 돼. 그럼 요 경우에 4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x는 4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로그 4의 x가 1이라는 건 x가 4면은 되는 거지. 그래서 두근이 2랑 4 이렇게 2개로 나와주시면 끝나겠죠. 다음. 자, 지금 얘도 보면 지수에 로그가 있잖아. 보통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양변에 똑같은 로그를 붙여준다고 했어. 근데 위에 지금 있는 게 상용 로그, 그냥 로그잖아. 그치? 밑이 10인 거죠. 그럼 양변에 똑같이 상용 로그를 붙여주는 거야. x에 로그 x에. 그 다음에 로그 x에 x분의 100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갈 건데 그 전에 x가 0보다 크다고 한번 먼저 쓰고 시작할게요. 그지? 진수 조건. 그러면 로그 x의 제곱이 될 거고 진수의 나눗셈은 뭘로 쪼갤 수 있어? 로그에? 빼기. 차로 쪼개줄 수 있죠. 얘가 되네. 근데 100은 10의 제곱이잖아. 그럼 로그 100은 얼마야? 2가 되겠죠. 됐니? 로그 x. 그럼 이거 다시 뭐 해주는 문제야? 치환해주는 문제죠. 치환해주면 t제곱 2-t 넘어가면 t제곱 플러스 t-2는 0인가요? 그러면 t 플러스 2에 t-1이 0이니까 t 값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1이 나오거나. 그럼 다시 t가 뭐였어? 로그 x였어. 얘가 마이너스 2거나 로그 x가 1이거나. 그럼 이때 x 값은 여기 밑에 10이 숨겨져 있는 거잖아. 넘어가면 10에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거고요. 요 경우에는 x가 10이면 되겠죠? 1이니까. 그래서 얘랑 2개 곱해달라고 했네요. 곱해주면 되겠죠. 다음. 저 방정식에 두 근의 곱이 3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해달래. 일단 마찬가지. x가 진수에 있으니까 x는 0보다 크다고 써놓고 시작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치환해주는 게 좋겠다.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해주면 t제곱 더하기 kt-6이 0이지 이렇게. 그럼 얘가 해가 예를 들어 a랑 b가 나왔다고 해볼게.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 나는 저 x에 대한 근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로그 3의 x가 a가 나오게 하는 근 로그 3의 x가 b가 나오게 하는 근 2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때 나온 근을 알파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3의 알파가 a라는 거 아니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x값을 베타라고 하면 3의 베타가 b라는 거 아니냐? 맞니? 그리고 우리한테 알려준 거 두 근의 곱이 3이라는 건 이 알파랑 베타를 곱한 게 3이라는 거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값은 이거야 얘들아. 이때 진수끼리 곱해져 있네. 진수의 곱은 로그에
합이죠. 다시 말해서 로그 3의 알파 더하기 로그 3의 베타가 로그 3의 알파 베타가 될 거야. 근데 알파 베타가 3이잖아. 그럼 로그 3의 3이니까 얼마야? 1이 되겠죠. 근데 얘가 A고 얘가 B니까 A랑 B가 더한 게 1이네. 다시 말해서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1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K가 1이니까 K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주면 되겠죠. 16번. 자, 저 해가 부등식이네, 이제. 일단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다 이쪽으로 넘길게. 그러면 로그 2에 x 플러스 3에 로그 2에 1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이게 넘길 수 있지. 그런 다음에 진수 조건 보자, 얘들아. 진수 조건. x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x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는 거고, 여기서 나온 건 x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1보다 작다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풀어줄 건데 1은 로그 2의 2잖아. 맞니? 그러면 진수끼리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는 거죠. 그러면 로그 2에 2, 1-x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부등식 풀면은 진수끼리 비교를 할 건데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우진아? 바뀌어요. 우와, 바뀌어요? 안 바뀌죠? 1보다 크니까. 그럼 얘 분배해서 이렇게 되겠네. 넘어가면 3x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얘랑 이 세 개의 공통범위 찾아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큰 거 하나, 1보다 작은 거 하나,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큰 게 있으니까 공통범위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다음. 자, 일단 진수 조건 먼저 볼 거거든? 근데 진수가 얘가 하나가 먼저 진수야. 그러면 로그 3의 x가 먼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0이 나오려면 진수가 얼마야? 1. 그러면 x가 1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이 로그에 들어있는 진수가 얘죠. x는 0보다 커야 돼. 이거 두 개가 진수 조건입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해줄 건데 1은 로그 2의 2잖아. 그러면 얘네 둘이 비교할 때 진수끼리 비교하니까 로그 3의 x가 2보다 작다라고 써줘야 되는 거지. 됐니? 그런 다음에 2는 로그 3의 9죠. 3의 제곱이니까 다시 진수끼리 비교해주면 x랑 9에 대해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그럼 이제 이 세 개의 공통범위잖아. 그러면 1보다 크고 0보다 큰 거니까 1보다 커야 되고 9보다 작아야 되니까 x의 범위는 1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다음. 자, 일단 밑을 싹 다 맞춰줄 건데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죠. 그러면서 진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로그의 합으로 쪼갤 겁니다. 그 다음 그 뒤에는 진수가 나눠져 있으니까 로그의 차로 쪼개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진수를 보니까 모두 다 x네. x는 0보다 크다고 써줘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냥 여기서 바로 치환 좀 할게. 로그 5의 x를 t로 치환하면 마이너스에 125는 5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 그럼 얼마가 되겠어? 3 더하기 t. 그 다음 t 마이너스 얘는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죠. 그럼 양변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거 자리 바꿔서 쓸게. t 플러스 3에 t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네. 다 했네. 그럼 t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가 되죠. 그치 우진아? 입 벌려서 자고 있냐? 5의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진수는 5의 마이너스 3제곱이었겠죠? 그 다음 x가 되고 1이 나오려면 진수는 5였겠지 이렇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죠. 어차피 얘네 다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알파, 얘가 베타가 되겠네요. 다음. 나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몇 문제 안 남았어. 자, 얘도 지금 보면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있죠? 지수에 로그 들어가 있으면 양변에 똑같은 로그 써준다 그랬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밑이 2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럼 양변에 로그가 밑이 2분의 1인 로그를 이렇게 씌워줄 거야. 이렇게 씌워줄 거야. 그러면 조심해야겠지. 밑이 1보다 작잖아.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서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로그 2분의 1의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쪼개주면 로그 2분의 1의 4 더하기 로그 2분의 1의 x 세제곱이죠. 근데 x 세제곱은 2, 3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갈 수 있지. 그럼 이제 진수 조건 쓰자. x는 0보다 커야 되죠. 진수에 지금 x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치환해줄까? 로그 2분의 1의 x를 t로 치환. 그러면 t제곱.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4는 2의 제곱이죠. 그럼 얘랑 밖으로 나가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지. 플러스 3t. 넘어가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 거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t의 범위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겠네. 그럼 다시 t를 얘로 바꿔줘야지. 그러면 1 나올 때 진수는 2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일 나면 진수는 2분의 1의 제곱이었겠지 이렇게. 그러면서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통째로 바뀌어야겠죠. 따라서 얘는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어차피 양수니까 이 범위 안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알파, 베타 더해주면 끝나겠네요. 다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진수 조건은 그냥 x가 0보다 큰 거지. 자, 그때 일단 좀 정리 좀 해보자. 이 로그 4의 x의 제곱이고요. 이 뒤에는 얘들아 a랑 x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쪼갤 수 있죠. 그럼 4의 a 더하기 로그 4의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다시 이 제곱은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런 다음에 치환하면 2t제곱 마이너스 얘 그대로 쓸게 로그 4의 a 마이너스 2t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네. 한 번 더 정리하면 2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로그 4의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양의 실수 x 얘에 대해서 얘가 무조건 성립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내가 이제 얘로 치환했잖아. 그럼 얘도 이제 무조건 성립해야 된다는 거네. 그럼 내가 얘를 함수로 그리면 아래로 볼록에 항상 0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그림이 돼야 되는 거네.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어때야겠어?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판별식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8 로그 4의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럼 4 넘어가면 얘가 되는 거고 그럼 로그 4의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 따라서 a는 4의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면서 a가 진수에 있잖아. 그럼 0보다 크다까지 원래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4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4의 2분의 1은 2잖아. 그럼 거기에 2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마지막이야.
자, 어떤 휴대전화 가격은 매년 전년도보다 15%씩 떨어진대. 우진아, 한 문제 남았다고. 15% 떨어지면 얘들아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85%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지금 2025만 원에 80만 원이래. 그럼 얘가 그 다음 연도에는 85%가 되는 거니까 100분의 85, 0.85가 된다고 하는 건가? 맞니?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다시 여기에 0.85가 이렇게 곱해지겠죠. 맞니? 그러면 X년이 지났다고 하면 그때 휴대폰 가격은 0.85의 X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맞니? 그때 이 가격이 8만 원 이하가 됐으면 좋겠대. 아, 그러면 양변에 80으로 나눠주면 0.85의 X제곱이 10분의 1이 되는 건가, 이렇게? 그럼 지금 얘를 보면 얘들아, 언뜻 보면 지수 문제잖아. 근데 우리가 위치 좀 복잡하죠? 그럼 요렇게 있을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수를 못 구해. 그지? 그래서 사용하는 게 로그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보면 8.5를 알려줬잖아. 그지?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상용 로그를 내가 씌워주면 로그 0.85의 X제곱, 그 다음에 얘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쓰면 X 앞으로 나가면서 얘가 되고 이놈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렇게. 됐니? 그럼 다 했어, 얘들아. 0.85만 구하면 돼. 0.85는 8.5에서 10분의 1 곱한 거 아니니? 그럼 다시 말해서 얘 내가 로그를 씌우면 로그 8.5 더하기 로그 10분의 1이네? 근데 10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에서 1 빼주면 되는 거지. 우진아, 0.9294에서 1 뺄 거야. 그럼 얘 계산하면 0.070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되지? 마이너스 미안. 이렇게. 그럼 얘 구했으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0.0706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변 마이너스 곱해주면 얘네 얘들아 분수로 만분의 706이고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나 X 구해야 되니까 706분의 만이 되나, 이렇게? 맞냐? 그럼 이거 대충 계산하면은 14.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X는 14.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최소 몇 년이야? 15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년 후잖아. 2025에 15년 후면 2040 이렇게 되겠죠. 됐지? 10분 쉬고 봅시다.